자유통일당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느냐? 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이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당선자하고 그 다음에 그 두권씨하고 싸우는 거 봤죠? 희망이 없는 거야. 이 국민의힘 정당부터 내가 말을 하면 박근혜를 탄핵시킨다. 박근혜 탄핵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야. 김무성하고 유승민이가 탄핵한 거예요. 같은 당 안에서. 이명박 감방 누가 갔어요? 다 이 국민의힘 정당이 다 보낸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누가 했어요? 한동훈이가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은 저는 폐기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흡수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어차피 나라 망했어요. 두 정당이 나라를 망쳐놨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재명이가 요즘 와서 나보다가 더 극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완전히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세상에 이재명이가 발언한 거, 옛날 발언한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라고 이재명이가 발언했는가? 세상에 이거는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사기꾼이야.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사기꾼이가 정신병자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왜 사기꾼이냐? 보세요. 자, 이재명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자, 황교안 장군님 안 오셨어요? 일로 올라왔어요. 짧게 1분만 해설해봐요. 1분만. 내 묻는 말이에요.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철수하면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계시는데 미군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구상하고 할 때 이 군사 못 가지고만 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통상을 해야겠다. 우리나라 잘 사는 길은 국제 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미국의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게 건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 그냥 역사적으로 미군이 있다가 철수하면 다 망했습니다. 원리가 있고도 없습니다. 75년에 베트남이 망한 것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망한 것도, 또 미군이 몇십 명 군사 고문단만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로 최근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이 말이죠. 필리핀에 있는 섬을 중국이 거기에다가 언론기지, 그 다음에 군사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기지화 하려고 했습니다. 필리핀이 끽소리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국제사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힘입어서 이번에 그 기지를 다시 빼앗았어요. 여러분, 미국이 위대한 것은 미국이 세계 1위 국가로서 그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하라. 건재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미군이 점령군이라는데 점령군 아닌 거 아시죠? 미군은 우리가 떠나라고 떠납니다. 예? 그런데 미군은 우리가 자유통일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성장, 여러분 통일하면 후유증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세계 2, 3위 국가로 가는데도 미국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수. 이재명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미 점령군 미군 철수하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대해 제도에서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사기꾼이요, 정신병자예요. 그 후에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요, 계속 떠들어요. 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대기업을 해체하라. 대기업 해체하라 그래요. 그리고 연방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래요. 연방대통령.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재 당헌 당규 통일정책 6번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야. 두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하다가 강원운동 내가 7년 하다가 열받아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거야. 김학선 교수님 오셨어요? 일로 와보세요. 1분 안에 요거 해설 좀 해줘봐요. 지금요, 더 확대 좀 해봐. 더 크게 확대해봐. 6.15선언 저거 누가 했어요? 김대중이가 했죠. 평양 가서 예. 서명했죠. 예. 그 다음에 14는 노무현이가 14선 노무현이 했죠. 예. 평양 가서 서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네. 다 아시다시피 저거는 누구예요? 문재인이 했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 동의도 없이 네. 국민 투표도 없이 예. 가서 사인한 것은 저거는 헌법 위반이요,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도 헌법 위반이지만 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네. 지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을 그 헌법 전문 다시 한번 보여줘봐. 헌법 4조에 4조. 나와 있네요. 네, 4조 하면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루어주십니다. 통일을 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통일이지 여기 연방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봐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이에요? 정상적인 정당? 아닙니다. 없어져야 될 위헌정당이죠. 없어져야 예. 됐어요. 이따가 부를 때 다시 또 나와요. 예. 이따가 또 2부 순서할 때 또 다시 대한민국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오늘도 내가 그 어떤 모 선생님하고 계속 문자 메시지 하다가 논쟁하다가 내가 여기 왔는데 참 정말 뭐 목사님 뭐 황교안하고 같이 가세요. 누구하고 같이 가세요. 내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문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나라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제 뒷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나라는 끝났으니까 이 양 한번 질러나 보고. 그래서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없었으면요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6월 3일 선거하는 선거도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윤석열 때문에 태클이 걸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을 50을 이상 갔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를 척결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이 누구야? 이동호.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그와 똑같은 상태야. 뭐냐면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질러나 보고 해서 비상계엄령을 한 거야.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의 심정과 똑같은 거야.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개딸들, 주사파, 좌파, 그 다음에 이동호 이 때문에 나라가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질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아직도 윤석열의 지지율이요 원래 11%밖에 안 됐거든. 비상계엄령 하기 전에는. 지금 광화문에서 우리가 계속 이걸 틀어주고 확대했더니 지금도 60% 그대로 가고 있어요. 60%. 근데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든지 김문수가 당선되든지 아무 희망 없어요. 둘 다 1년 안에 탄핵될 겁니다. 김문수가 돼도 1년 안에 또 탄핵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윤석열도 탄핵됐는데 탄핵 안 되겠어요? 이재명도요 탄핵이 돼요. 왜 탄핵되냐면은 이재명이가 북한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못할 거거든. 이거는 나는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문재인이가 정치 말년에 북한의 김여정한테 요 바가지를 먹었어요. 오지랖을 떤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삶은 소대가리. 그게 왜 그렇게 북한이 이 충성을 다한 문재인한테 그렇게 욕을 했느냐? 이는 뭐냐면 야 이 개새끼야 뜻이 이거야. 너 왜 트럼프 미국에 눈치 보느라고 말이야 미국 달래로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빨리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 이 뜻으로 욕을 바가지로 한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이 균형이 그렇게 빨갱이들이 좌파운동을 하고 해도 아직도요 48대 52로 우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명지대 석자 교수 선거 1000번 해봤자 우파가 이긴다는 거야. 명지대학교 석재원의 김형종 교수가 52대 48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제일 가까이 갔을 때가 문재인 때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박근혜하고 대통령 선거 붙었을 때 그때 48이 했었단 말이야. 문재인이가 48 그리고 박근혜가 51점 몇 프로야. 이 구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이승만의 건국 정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역시 청교도 신학생들은 달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건국 정신을 원체 잘 박아놨기 때문에 영원히 이 48대 52는 안 무너진다는 거야. 이승만 때문에. 그런데도 무너질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제였었냐? 바로 4.19 혁명. 박정희가 4.19 혁명 안 했으면요, 나라는 북한을 넘어갔어. 박정희는 남로당에 이미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5위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이승만의 은혜고 세 번째는 박정희의 은혜야. 네 번째는 정광훈의 은혜야. 내가 7년 동안 강원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끊임없이 이승만과 박정희 영상을 계속 틀어가고 계속 틀어서 이래서 국민들이 계몽이 됐다고. 가문이 없었으면 이미 나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 토요일날 총 비상 들어야 돼요. 3.1절 보다가 배 이상 모여야 돼요. 이번 토요일날 집회하고 우리는 집회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 토요일날 집회로 마지막 하려고 그래요. 왜? 해봤자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나는 나하고 황교선 장모님하고 둘이는 미국으로 이민 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한번 살아봐. 내가 그러면 이번 토요일날 모이는 숫자를 보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총력 3.1절 이상으로 모여야 돼. 이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북한의 연방제도 살고 싶어? 연방제로 가면 교회는 있어 없어요?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놈이 계속 떠드는 거야. 계속 계속 떠든단 말이야. 그 나라 끝났다 이거야 내 말은. 김학성 교수님 다시 나와봐요. 다시 나와봐요. 일부러 나오는 게 일부 2부는 또 나와야 돼. 2부는 또 나와야 돼. 지금 대법원장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잘한 거잖아요. 법대로 한 것이고 법대로 한 것이고. 양심대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7부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은 이제 대법원장 얘기라고 했지만요, 마음속으로는 형사 7부의 재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재판관들이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탄핵해버리면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돼요.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바람에요. 네. 야, 이렇게도 대한민국이 탄핵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이재명이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를 대놓고 탄핵한다. 이건 도대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고등법원 재판 날짜 잡혔죠. 15일 날로 잡혔습니다. 15일 날. 네. 그날 바로 이재명을 바로 구속하면 안 돼. 구속은 몰라도 목사님 그날 유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죄 선고할 수 있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도 못 나오겠네. 아니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상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탄핵한다 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는데요. 하여튼 6.3 전에는 끝날 거 아니야. 끝나기를 목사님 기도해야죠. 더불어 네. 민주당의 내부에 네. 들어가서 봤더니 예. 이미 대리인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 빼고 후보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가 정청래가 들어가요. 김민석이가 들어가요. 너무나 감사하죠.
멍청내 추미애 김민석의 등장은요 너무나 감사하죠. 목사님. 이야, 이동 빨갱이 일로 나와. 자,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일부 순서입니다. 일부 순서는 자유통일당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짓이에요? 북한이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대답을 해? 아니 그 지시한 거 맞습니다. 저 때도 그렇게 지시받았고 그다음 지금도 제가 쭉 이번에 뭡니까 헌재 관련 변론 과정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는 지시도 북한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도 북한이고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얘기도 뭐 다 북한이 지시해서 국회의원들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사고까지도 그럼요. 그때는 9호까지 아예 내려졌습니다. 9호까지도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그거 다 북한에서 탄핵이 치고 북한이 아예 그 9호까지 만들어줬고. 그래서 예. 북한의 지시를 받아봐서 잘 아는구만. 목사님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모사와 누가 키웠어? 제가 지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선 누가 키웠어? 제가 지도부였죠. 제가 교육팀이 한총련 누가 키웠어? 한청은 제가 만들었죠. 정교조 누가 키웠어? 정규조 제가 키운 야 이 개새끼야. 저희 그 전대협의 그 교육대 출신들은 아예 사상 무장을 시켜서 교사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교조가 됐어요. 아이고 주여 들어갔다 있다 다시 나와. 주여 용서 참 이게 나라가 끝났다니까. 이 나라가 끝났다는데 이 태클이 걸려서 윤석열의 계엄령 때문에 그나마 아직도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60%가 안 무너지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번에 총력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전부 부산, 울산, 경남 할 것 없어. 포항 할 것 없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버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북한 가서 살 준비를 하라고. 반드시 우리 자유통일당이 나는 이 선거 등록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가려고 그래. 왜? 왜 내가 끝까지 가느냐? 김문수 희망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희망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해도요 1년 안에 북한이 다시 탄핵한다고. 아까 이동호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이게 헌법에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쌍마음에 들도록 안 할 거거든. 할 수도 없어. 또 맞아 만약에 헌법을 위반해서 하면 우리가 또 탄핵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요 완전히 극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지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심지어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발언했냐. 자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잘한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자 한번 보세요. 들어봐 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내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내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황교안님 다시 나와봐요. 다시 나와. 왕포인트 한마디만 딱 해야 돼. 뭐냐면 전두환하고 광주 사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지. 그때 계엄사령관이 누구였어요? 계엄사령관은 저 이성이었죠.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호영 장군이 거기에 투입된 특전사령관입니다. 이성이가요
이런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회고록에 이런 말을 썼어요. 별 2개밖에 안 되는 전두환의 말을 내가 들을 것 같아. 맞습니다. 후배고 이 모든 광주 사태는 내가 지휘한 거야. 이성희가 그렇게 회고록에 써놨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이 새끼가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뱀새끼니까. 지금 없어졌지만 방책사령부로 바뀌었지만 방책사령 묻은 기무사든 원사든 여성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1사단장이죠. 예. 1분단장이죠. 예. 13개죠. 연합사에서 근무했죠. 자유통 부대에서 했죠. 근데 모든 부대는 평상시에 계엄령을 항상 준비하도록 돼 있는 거. 모든 부대가 있고 네. 계엄법 시행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아, 뭐라고 돼 있어요? 계엄령이 시행되면은 비상계엄이든 그다음에 뭐 정신계엄이든, 지역계엄이든 다 투입되는 부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대는 당연히 평소에도 전쟁에 대비하는 그게 1번이지만은 평시 임무의 가장 큰 임무가 이 계엄에 대비해서 제가 그래서 대대장 할 때, 네. 그다음에 작전 참모할 때, 네. 13조 단에서 네. 뭐 이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훈련했습니다. 아, 뭔 훈련이에요? 진압 훈련. 그렇죠. 방맹이 가지고 때리는 거. 투입되면 어떻게 하느냐. 투입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다 지정되어 있고. 그게 군대의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따가 다시. 이 평소에 군인들은 계엄령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야. 다가 아니고 공수부대 전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부사단, 예비연대, 그 다음에 수색에 있는 30사단. 내가 이게 잘 안다고. 왜 잘하는지 알아요? 왜 잘하는지 알아요? 내가요 하사 출신이라서 잘해요. 아니 황승훈 장군님 하루는 대화하다 이래요. 목사님은 나보다가 더 잘합니다. 황병 장군님 나보다가. 왜? 내가 1기가 전차부대 출신이니까 5군단 전체 작전 계획을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전차부대는 이동식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내가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잘. 그런데 세상에 촛불 시위에 가서 이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했냐. 박정희 대통령의 무덤을 파내고 빨리 찾아봐요. 거기다가 박근혜를 묻어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려니까요. 이재명이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분별해보라고. 한번 해봐요. 들어봐요.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촛불에서 안 나와.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의 무덤을 파내고 그 자리에 살아있는 박근혜를 묻어입니다. 이런 촛불 시해놔서 그 따위로 파냈어.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헷가닥 해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무덤에 참배를 했어. 이야. 그리고 세상에 안동 그 다음에 저쪽에 영주 이쪽 가서 발언할 때 보면은 언론이 다 조작해서 나를 좌파라고 그러는데 나는 원래부터 우파라고. 정신병이요 사기꾼이요. 정신병 사기꾼이 하네요. 그런데 국민의 40%가 계속 이재명의 말에 속아난 거 아닙니까? 속는 사람도 자기는 원래부터 우파다 이거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속는 사람도 정신병자 참지 마세요. 없어. 제발. 촛불시 나왔어? 뭐라고 했어? 읽어봐. 시작. 박근혜 대통령 무덤과 박정희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국민의 40%야. 아직도 이 40%를 누가 만들냐? 이동호가 만든 거야. 이동호가. 근데 아직도 60%는 안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안 넘어간 60%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겨우 생명이 유지하고 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 후보에 사퇴하면 좋아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이 끝까지 가면 나는 가야지. 왜?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김문수가 돼도 한덕수가 돼도 희망 없어요. 희망 없다고. 이미 북한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 돼도 희망이 없어요. 왜? 이재명 돼도 1년 안에 또 탄핵당한 거야.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북한의 지지대로 못한단 말이야. 또 탄핵돼. 그러니까 대통령 된 사람들은요 다 탄핵된 거예요. 이승만도 하야했지요. 박정희는 서거했지요. 그 다음에요, 아이고 전두환도요 세상에 백담사로 쫓겨났지요. 노태우도요 깜빵 갔지요. 박근혜도 깜빵 갔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나처럼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마시오. 나는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완전히 이게 박정희식으로 정치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나사를 너무 풀어놓으면요 개판돼 버려.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가 살 때 여러분이 불편함이 있었어? 김영삼하고 김대중 걔들만 불편했지. 우리는 평민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꼭 돼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사를 풀어놓으면요 개판 쳐요. 개판 쳐. 건국 후 80년 후에 오늘같이 나라가 무너진 때가 없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딱 나가서 박정희식으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을 일단은 딱 틀어줘야 돼. 딱 틀어주고 그 중에서도 뭐냐, 일반 국민들은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놔두고 정치인들 이놈들은요 반드시 구속시켜버려야 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가세요.